모두가 빨리빨리를 외치는 요즘, 느리지만 꾸준히 바르게 걸어가는 달팽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달팽이인데요. 사랑의 달팽이 조용훈 사무국장님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클라리넷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악기가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클라리넷을 하게 되나요? 우선 첫 번째는 악기가 비싸잖아요. 클래식 악기가. 클라리넷은 한 악기로도 이런 합주가 가능한 악기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시작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혹자들은 수술해서 들을 수 있고 말을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기계적으로 들리는 소리다 보니까 이 과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청인들이 듣는 음폭은 약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구분이 가능한데요.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그게 약 500에서 한 2000 헤르츠 정도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음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음이 이렇게 넓은 음역대에 있던 음이 이렇게 좁은 음역대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음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몇 배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음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합주가 가능한 것도 있었고, 클라리넷이 이런 목관악기 중에서는 사람의 음역대하고 굉장히 유사한 음역대를 보이는 악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음역대가 줄어든다고 한 이유가 그게 사람의 대화의 크기에 대한 그런 소리만 잘 들을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장치여서 그럼 악기도 그 음역대에 많이 포함되는 악기면 좋겠다 싶어서 사람 음역대에 가장 가까운 악기여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청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발음도 좀 안 좋은 편인데 들리는 게 저희처럼 이제 들리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혀가 굳어져서 발음도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악기를 사용하면 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재활에도 좀 도움이 되고자 그런 목적으로 클라리넷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악기를 하나 선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뉴스를 얼마 전에 봤더니 네.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하는 학생 중에 한 분이 네. 음대에 진학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단원으로 입단을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 예, 그래서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굉장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유독 입단할 때부터 좀 재능이 있었어요. 인공호흡 수술을 한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전공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 전공을 한다는 거는 레슨을 이제 다른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적인 그런 음악을 표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낙엽이 굴러가듯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럼 이 친구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음악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자기는 이제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그런 이제 감성적인 그런 지도를 많이 받게 되면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연습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무지막지하게.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했고 주말에 집에서도 장시간 동안 하고 지금도 물론 대학생이지만 지금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연습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연습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공와우 수술한 아카데미 인재를, 그것도 이런 그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기 중에 좀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와요. 실질적으로도 너무 궁금해서 이게 비슷한 악기를 전공하는 친구들이니까 따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몰래 불러서 이렇게 정우랑 친하니? 이래서 친하다.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 정우가 학생들 중에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또래 학생들 중에서 조금 낮은 수준이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자기보다 낫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평균 이상인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도 굉장히 좀 소름도 돋고 정말 불가능이란 없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었죠.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정말 대단해요. 네. 일반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지금 이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인데 네. 후원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혹시 가장 기억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2009년도에 2살 정도 된 아기인데 인공와우 수술을 저희가 지원한 아이죠. 근데 그때도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좀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8년, 9년 지난 후에 그 친구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클라리넷 연주자로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많이 본 듯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때 지원을 받은 아이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들을 수 없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수술하고 8년 만에 찾아왔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런 의료 지원일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잘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 좀 뭔가 보람도 많이 느끼고, 아주 지금도 단원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악기도 굉장히 잘 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보청기 지원 사업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난청 유발이 쉬운, 환경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폐광촌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 탄광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폐에 문제도 있지만 매일같이 폭파 작업 때문에 난청 정도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을 돌면서 그런 난청 검사 활동, 보청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이제 좀 젊은 농민 부부가 찾아왔어요.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통상 이제 장기간 이런 농인으로 살게 되면 사실 재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좀 일찍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농인으로 살 정도의 청력이면 보청기로 가지고 좀 커버가 좀 힘들 텐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냐. 그 보청기를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이제 아기가 있는데 자기가 보청기를 해서 뭐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가 울어도 자기가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위험에서 조금 좀 빨리 캐치를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좀 인지만 할 수 있어도 좋겠다. 특히 작았을 때 아기들은 이제 젖달라고 많이 깨잖아요.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으니까 부모님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정도의 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자기는 보청기를 끼고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그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아기 울음소리가 느껴지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가서 뭐 이렇게 우유도 물리고 뭐 이렇게 좀 어디 위험한 데 다치어서 울고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엌에서 요리할 때 그런 찌개 끓는 소리 이런 걸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 소리도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실 소리라는 것들이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봤을 때 얼마나 딱 이만큼의 소리만이라도 얼마나 그 간절함이 크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기 우는 소리가 구음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소리를 찾아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와, 제가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네. 와, 저도 오늘부터 이 들리는 곳에 정말 감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와, 네. 또 보니까 최근에는 연예인과 팬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아무래도 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수분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아, 네. 예,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수술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매칭이 잘 돼서 사랑의 달팽이로 후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 이제 라디오 프로 진행했던 유인나 씨라든지 아니면 뭐 가수 아이유 씨라든지 그리고 오래전부터 장근석 씨 팬클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후원을 해주고 계셨고요. 작년 말에 그 강다니엘 씨하고 팬들이 같이 1억 정도 후원금을 마련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올해 아마 그런 가수분들 팬클럽 이런 분들 후원해 주신 금액이 아마 총 다 합치면 한 20, 30명 정도의 영상을 보고 있을 아이들과 가족들은 그냥 일반 대중들인 거죠. 네. 아니면 장애를 가진 그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많이 힘들 텐데요. 특히 청각 장애인들은 되게 대화를 할 때 사람 입모양을 많이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청각 장애인들과 대화할 때는 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좀 이분들을 위한 좀 배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계약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받는데 저희 아이들도 다 이렇게 통합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교육과 관련된 그런 온라인 수업은 이 친구들은 좀 자막이 같이 있어야 수업을 듣기가 편리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장치를 통해서 듣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온라인 수업은 또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되어서 들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돌려본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있어서 그런 온라인 교육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농인 사회에서 수화를 사용하는데 관계되는 사람들, 수화 통역사나 농인 당사자들 아니면 우리나라에 수화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이런 수화가 다른 영어, 이런 것처럼 제2 외국어로 좀 채택이 될 수 있으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수화를 쓸 수 있으면 그런 농인들도 얼마든지 사회생활 하는데 큰 불편함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도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장님 덕분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느리지만 힘차게 걸어가는 달팽이를 보니
절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달팽이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포터 설진주였습니다.